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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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최요한, 김성수의 맛있는 수다! 맛있는 수다. 예. 오늘도 고정을 꿰차시고, 원래 저 타이틀에 있던 사람은 예. 쫓겨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일단 원래 스케줄이 대통령급 스케줄이라서 예, 예. 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빼버렸다 그러면 최영일 씨 또 섭섭한가? 최영일 씨도 그렇지만 그분 또 팬이 꽤 아, 있어요. 그렇구나. 그분의 그 특별한 그런 성적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예. 자, 우리 시작할 때 예. 그 액션 합시다. 무한도전처럼 무한도전하는 것처럼 예. 맛있는 수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촌스러워 좀. 맛있는 수다. 촌스러워. 뭘로 해? 우리 저 시청자들이 원하신다면 네, 우리가 네.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촌스럽다. 그런 거. 나 그거 하는 것을 쓰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털어볼 얘기는 다른 게 없죠. 이완구 전 총리죠, 이제. 토일이 잠깐만, 전 총리라고 아직은 얘기할 수가 아직은 없나? 아니니까. 예. 예. 대통령께서 도장을 안 찍었네요. 예. 예.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전 총리가 되신 과거의 인물. 예, 이완구 총리 사태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가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된 걸까요? 좀 박하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유하게 이야기할까요? 박하게 해야죠, 우리는. 박하게? 이왕 보낸 거 우리가 좀 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완구 총리님께서 예. 결국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못하고 토일이 장난감이 돼버리셨어요. 예. 전 국민의 놀림거리, 예. 전 국민의 놀이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완구 의원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겠다. 왜냐하면 충청권과 호남권이 인구가 역전이 됐어요, 이미. 그렇지. 작년에 역전이 됐죠. 네. 그래서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차원에서 나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성완종 씨가 2억 원어치나 플래카드 붙이면서 밀어줬는데 그렇죠. 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그 빛을 내면서 성장해가지고 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패권주의라든지 지역패권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정치 행로를 밟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친박으로 예. 열심히 이제 충성을 다했던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이명박 때는 뭐 친이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그때는 또 친이었고. 친이었죠. 예. 그 전에는 여당, 그때는 참여정부였겠죠.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해가지고, 아하. 뭐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보이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윤근 의원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거군요. 그렇구나. 과거에 그런 과거에 정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으니까. 과거에 정분이 있었는데, 네. 깨졌다고 해가지고, 깨졌다고. 첫사랑을 못 잊는 거야. 안녕. 예. 이거죠. 이제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행보를 통해 가서 결국 올랐는데 끝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 비정상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이런 식의 불명예 퇴진을 하는 건 결정돼 있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 거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죠. 그렇군요. 근데 그 너무 원칙적이고 거대 담론의 얘기고 예. 실제로 우리 이번 사태를 갖다가 한번 자분자분 이렇게 좀 짚어본다면 예. 우선 첫 번째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날 때 충청 민심의 이반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성완종 회장이 나름대로 충청도에서는 끝발이 있는. 그렇죠. 끝발이 네. 있는 분이셨어. 네. 그런데 이 끝발이 있는 분이 사실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수사가 가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뭔가 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 정말 의리 있어야 될 사람이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성완종 회장과 그 충청도의 기대와 열망을 갖다 품어 안고 있던 사람이
쌩까네. 쌩까네. 와, 너무 적나라하다. 그냥 쌩까네? 예. 그러니까, 민심이 갑자기 이반됐다. 충청도 사람들은 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충청도 분들이 의리가, 그럼요. 뭔가 찐득찐득한 그런 의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뒤통수 치는 걸 가장 싫어야.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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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이 이제 충청도 정서인데 네. 그 민심 이반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라면 네. 두 번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원인은 야당보다 더 새누리당 여당에서 야 내년이면 총선인데 아하. 저거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저히 우리가 국회의원 재선 못한다. 그렇죠. 저 빨리 바꿔야 된다는 여당의 압박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이 앞서. 아이 그럼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충청권 민심이 더 반발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기 살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충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살고 봐야 그건 되는데. 충청도 의원들이나 중요하지. 그럼 당연하지. 나는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네. 그런 차원에서 여당에서 무언의 압박. 나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4.19 기념식에서 딱 이영구 총리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연설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옆에 있었던 김무성 예. 대표는 악수만 하고 생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거 뭐유 그러면서 생까 예. 말도 안 붙여. 예. 다른 여당 의원들도 아니면 야당 지자체장들이 갔었는데 예. 박원순 시장도 그냥 악수하고 아무 얘기 안 해. 예. 홀로 외톨이야. 요즘에 보면은 국회에서 예. 이완구 총리하고 밥을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슬퍼.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의 표명을 딱 한 날 예. 바로 이제 그 대변인들이 논평을 냈잖아요. 예. 근데 여당 대변인이 뭐라고 냈냐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논평을 냈네. 아이 참 진짜 좀 민망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여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죠. 저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이거는 쉴드다. 쉴드? 그러니까 여권에서 압박을 한 것 자체가 쉴드다. 총선 때문에 쉴드가 아니라 예.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쉴드가 아니었는가. 대선 자금으로. 예. 지금 사실은 그렇죠. 검찰에서는요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카드를. 근데 분명히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대선 자금 수사를 물타기 형식으로 하면서 여권의 수사는 좀 약하게 하고 야권 수사를 좀 세게 하기 이렇게 원하겠지만 예. 실제로 칼날은 검찰에 있거든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검찰이 이 전국을 뒤흔들 만한 그런 대선 자금의 수사로 만약 진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대로 이제 휘두르기만 한다면 지금 사실 난리가 나지. 성한종 회장께서 그 대통령 선거 때 꽤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 그런 뭐 정황들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황들, 이야기들, 측근들의 이야기. 예. 박근혜 캠페인에 들어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예. 검찰이 칼날을 이렇게 목을 댈 수 있나? 왜냐면은 그런 그 기사도 나왔어요. 베트남에 패션쇼 하러 가셨을 때. 맞다. 그쵸? 경남기업? 예. 그때 그 뭐 했던 장소 제공했던 곳이 경남기업의 계열사였더라. 근데 거기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예. 그 채무에 관련된 뭐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융자 등을 예, 받았던가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예. 분석 잘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결정적인 뜻 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대선 자금에 관련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왕 토일이가 됐는가? 이왕구 토일이가 총리님에서 이제 날아갔는가? 하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충청 민심의 이반이 예. 전체 민심의 이반을 불을 지폈고, 불을 지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권 내에서 그래서 특히 여권들이 여권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야권보다도 예. 여권이 두려워했는데 그 여권이 두려워하는 거는 두 가지. 총선 때 팽당할까봐. 두 번째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번질까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다. 좀 뜬금없죠. 무슨 저 정치평론가가 하늘의 뜻.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완구 총리가 4.19 그때 기념식 때 예. 딱 이렇게 순서상 3분 30초짜리 자기가 하기로 했어요. 예. 딱 올라가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늘에 비가 쏟아져. 그래서 봤구나. 그 순간에 예. 하필이면 예.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비가 쏟아져. 근데 그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비 쓰고 우산 쓰고 막 우산 안 가져서 집에 가는 사람들 예. 속출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날씨를 보면은 진짜 신이 계시는 것 같아. 세월호
그 일주기 때 그래. 하늘이 막 울었잖아요. 참, 진짜. 눈물 날라 그런 날이 있지 않나? 4.19 때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4.19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비가 쏟아져. 아, 참 이런 걸 보면은 네. 하늘의 뜻이다라는 게 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시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하늘의 뜻이다 이래버리면 좀 너무 재밌어서. 예. 그래도 어쨌든 또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다 배경이 된다고 야권의 생각해요. 그 야권의 어떤 압박 이런 건 좀 뭐 요인이 안 됐을까요? 근데 참 이게 난 불만이야.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은 별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의뢰 이제 예상했던 수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최고 책임자가 장관이 문제가 있다, 총리 문제가 있다 할 때 야권에서 해임안 건의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상됐던 수순인데 예. 전 여기에 이완구 그 총리가 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맞아. 그것보다 안 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 쫄아. 예. 왜냐하면은 얘기 듣는 내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야당을 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리고 솔직히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만 먹었어? 어. 니는 안 먹었어?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하. 예. 왜냐면은 하긴 뭐 그 돈이 전달된 사람들만 150 몇 명이다라는 리스트도 그럼요. 있었고 예, 또 예. 선물이 전달된 거는 500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렇지. 그런 근데 느낌이 왜 있었다. 나만- 그러니까 그래서 야권의 어떤 역할은 작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대로 잘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격렬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 상황을 보니까 꽁제 불붙은 여당 새누리당이 더 격렬하게 나갔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이 그러면 정말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이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사실 그 야당의 역할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번 이완구 총리를 사퇴하게 만든 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게 지금 현재 야당의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요인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 번째 요인 이완구 총리를 물러나게 한 거. 예. 이완구 자신이다. 이완구 자신이다. 네. 사실 그 분석도 많은 언론들에서 하지만 진짜 그럴 것이 이완구 총리가 내놓는 말마다 완전히 자기 그리고 이번 그 언론 보도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완구 총리가 뭔 얘기를 딱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 날 바로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그 성완종 그 고 전 성완종 회장이랑 난 잘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더니 바로 경향신문에서 뭐 잘 안다라고 하는 녹취록을 까버리네. 녹취록 까고. 예. 그 다음에 나는 뭐라 그랬죠? 그 독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비타 500. 운전기사가 자기네 운전기사가 독대했는데요? 독대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까고 그리고 그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그 운전기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시도가 정확히 있었다. 나오고. 이러면서 나오고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하이패스와 내비게이션을 까면 입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다 나오죠. 완전히 다 뿌리게 그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구를 물러나게 한 거는 이완구 자신이었다. 그러니까요. 되게 탁월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일단은 민심의 위반. 특히나 충청도 민심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네. 그리고 그 민심 위반이 그야말로 대구 경북까지도 네. 다. 사실 이완구 총리 약간 대구 사투리 쓰는 거 아시죠? 그래요? 나 사실 몰랐는데. 충청도 말투라고 가면서 액센트는 대구야. 오, 그래요? 굉장히 그분이 그러니까 많이 훈련된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민심이 대구 경북까지도 가서 대통령 표까지도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낙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 총선과 대선 자금 수사로 못 가게 막은 실드를 친 측면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기 발목을 잡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목숨 걸겠다. 그랬더니 목숨을 내놓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의 뜻이고. 예. 근데 이완구 총리의 촉발된 거는 고 성완종 회장인데 우리 용어를 정리합시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아하.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되는 모든 것이 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이었잖아요. 예. 의원직 박탈당했지만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예. 근데 그건 싹 배제해요. 언론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느 한 곳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국민TV에서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예. 맞는 팩트고.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근데 조금 이 토일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게 있는 게 지금 스스로가 사표를 왜 한밤중에 그래서 새벽 1시에 사의를 표명하니까 갑자기 자던 대변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왜 20일 날 사표를 던졌을까?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너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는 예. 어제 저녁에 이완구는 필히 사퇴할 수밖에 없다. 예. 딱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 저도 내일 그거 봤어요. 방송 원고 써야지. 예. 그랬는데 사퇴가 온 예. 거야. 나 그거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알리면서 굳이 내 자기 입으로 깔때기를 대고 내 입으로 그리고 그렇게 분석은 해와야 되는 분석은 안 해오시고 내 입으로 이러시면 안 얘기 됩니다. 못해요. 예, 일단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왜 20일 날 사의를 표명했을까? 이 부분도 참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온 갔다 와서, 다음에 예. 사실은 총선 이유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일 날 새벽에 사표를 던졌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건 두 개인데. 두 가지? 예, 하나는, 하이패스하고 내비게이션이 좀 셌다. 그 얘기가 나온 게. 네. 증거 그 이전에 인멸 이제 인문이 통화 이런 게, 기록 200 몇 차례 이럴 때 또 우리의 노회찬 의원께서는 부부 관계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이완구 개이설, 이런 것들.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느냐. 이 부인한테 뭐 1년에 몇 차례 통화하십니까? 아니 뭐 매일 만나긴 하는데 전화는 뭐 몇 차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니, 만나니까 뭐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솔직히 한 400번은 해요. 하루에 한두 번 한다고. 하루에 한두 번? 예. 그러네. 예. 그러네, 진짜로. 예.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은 하는데. 그럼 부부 사이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예. 최유한 평론가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 내가 아는데. 뭘. 다 한 150번? 한 150번. 150번 이상을 한다고 칩시다. 예. 두 분은 217번이야. 부부 사이 맞다, 부부 사이 맞아. 217번. 근데 그렇게만 통화가 되냐고. 제가 그래서 그 한 방송국에 가가지고 네. 아버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게 100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불효자인 것 같다고. 친분이 없는 그 의원 사이끼리 그렇다. 217차례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참 그런 얘기들이 맞네.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정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하고 내비게이션 그거 다.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몇 시에 무슨 톨게이트를 지났다는 게 아주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광양사무소 들렸다 왔다 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게 전부 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거는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되면은 한 경찰대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 정도 사유라면 그냥 체포한다. 그렇죠.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거 총리 아니었으면 벌써 체포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1일 날이 또 국무회의였어. 국무회의였구나. 맞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참 미치고. 성완종 전 회장의 그 리스트 철저하게 수사하라 뭐 이따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수사 대상인 사람이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정말 되는 거야. 웃긴 거야. 법무부 장관한테. 글쎄. 이런 해프닝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20일 날 사퇴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좀 한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비서실 쪽이나 라인에서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이렇게 전화 한번 가지 않았을까? 저는요, 그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나? 박근혜 대통령 출국 전에 예. 출국 시간까지 밀어가면서 예, 김무성 대표하고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예. 그 독대에서 얘기한 거를 나와서 김무성 대표는 발표를 했지만 예. 그거보다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 거기에서 이미 이완구는 아웃된 거 아니냐.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분석도 있었어요. 예. 다만 발표 시기를 갖다 조율할 뿐이지. 뿐이지. 그리고 예. 인선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순방 나가면서 청와대에서는 인선 작업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측을 했죠. 예. 제 페이스북에는 소설을 써놨지만은,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쭉 나가면서 쭉 이 영향을 미치면서 자칫 대선 자금까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정말 네. 이거는 예전 뭐 천막당사가 뭐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죠. 완전히 망할 수 있기 당이 때문에. 해체돼야 돼, 그럼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사이에서 왜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순방 잘 다녔다. 그렇게만 하고 계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총리도 정리하고 아하. 전체 그림을 잘 그려놓을 테니까 예.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총리라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 말씀을 하셨어. 아니 가서 그 얘기 한 거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예. 총리 사이 매우 안타깝고 그러니까 사의하고 나선 얘기 나온 거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 고뇌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건 자기 아니 총리의 고뇌만 느끼면 어떡하라는 거야?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고뇌했어 정말. 그 스트레스 받았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총리로 뽑아놓고 네. 책임을 안 지고 해외로 정말 갈 수가 있을까? 거의 튄 거 같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거기 가가지고는 K-팝 뭐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신다고? 예, 힐링 외유 하신 거죠. 예. 힐링 외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출국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만난 것은 예. 무엇인가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게 왕고 바로 날리자. 날리는 거 날립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일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출국 시간을 늦추고 이야기하고 나갔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인선 작업이 사실상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론된지 대충 얘기는 들으셨죠? 저는 이제 정기적이라기보다 부정기적으로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찌라시를. 아이고. 아니 김무성 대표님께서 그렇게 애독하시는 찌라시를 또 애독하고 계시는 분들. 어머나. 좀 우리는 그래도 증권가의 우리는 증권과 소식지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해서 씁시다. 증권가의 소식지를 받아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거기서 거론된 사람이? 계속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실히 이렇게 방송에 반영할게요. 지금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아까는 뭐 윤중현 지경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 눈이 탁 띄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어허. 근데 증권가 소식지. 이 증권가 소식지. 자체 발광 증권가 소식지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식을 거기다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윤중현 장관이? 아니요. 그쪽은 아닐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니고. 자, 그쪽은 실제로 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 이런 분들도 얘기 올랐다면서요. 지금 뭐 권영세도 얘기 나오고, 홍사덕도 얘기 나오고, 막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나올 법해. 네, 나올 법하죠. 하나가 또 사실 자체 발각이 아닐까? 한강욱도 예전에 나온 거고. 한강욱 하나가.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진짜 내가 의심스러운 게 딱 두 사람. 오세훈, 김문수. 이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세훈, 김문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렇죠. 나란히 하시던. 나란히 하시던. 이 두 사람이.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왕구를 아예 보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더 털기로 하고, 왕구를 갖다 좀 먼저 보냅시다. 하여튼, 이런 인선 작업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증권과 소식지가 돌 만큼, 이미 대통령은 하고 가신 거다. 간 거다. 그리고 나머지를 잘 모양 좋게 처리할 때, 20일이 선택된 거는 국무회의에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된 거라고 좀 한번 해보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 아주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요? 이 사람 아주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그 비전과 미래가 있을까요? 충청도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충청도 말투까지도 나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거 또 처음 봤어. 충청도 말투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그렇지. 기분 나쁘거든. 우리 어머니께서 공주분이신데 이 공주분들 정말 이 의리 하나로 그치. 우리 8남매예요. 어머님 댁이. 근데 큰 이모님이 먼저 딱 서울에 올라오시네. 그리고 둘째 이모님이 딱 와. 오시면서 명분은 뭐냐면 큰 이모 밥 챙겨줘라. 그러면서 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셋째 이모, 넷째 이모 같이 오셔서 개인사.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씩 공부시키고 하나씩 취직시키고 그러면서 그 자취방 하나를 근거로 해서 집이 하나씩 분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동네 지역에 같이 모여 살아 또.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권역이 퍼지긴 했지만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그 민심이 악화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리를 그냥 난데없이 그냥 그렇게 돈도 받아먹고 그렇게 이거는 참 아직까지 의혹이니까 의혹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렇게 되고. 지지를 해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니까 그것도 충청도에서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그분이 또 나쁜 일이야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 좋은 일도 꽤 했어요. 그럼요, 예, 맞아요. 특히나 장학회 사업 같은 경우는 충청도 인재들을 갖다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딱 한 칸에 날려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말투까지도 그렇게 씹힘을 당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 이왕구 총리 과연 예. 나중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비전이 있을까?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낮게 날다가 예. 떨어지면 덜 아프거든. 그렇죠. 낮게 날다가 떨어지면 덜 아파. 타박상. 예, 타박상. 그 연착륙도 가능한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낙법이 가능해, 낙법이. 낙법이. 응.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충청권 대망론이 얘기 나왔거든요. 완전히 그냥. 쫙 떴어. 예. 어마어마하게 떴어. 그리고 정말 최단명으로 수직 낙하하는데 62일 만에. 그렇지. 뻥! 뻥 떨어지는데 이거는 낙하산도 없어. 연착륙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낙법도 소용없어. 그럼요. 그러면 찍! 예. 그냥 갔다. 찍! 갔다. 국회의원이고 뭐가 찍! 갔다. 더군다나 충청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충청도 어르신들까지도 완전히 그럼. 그냥 돌아서게 해놨으니 다시 재기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수사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죠? 글쎄요. 3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민주 법률이 예. 뭐 어떤 의도 그것이 있더라도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은 과연 3심까지 갈 수 있을까? 아하.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버티겠죠. 예. 버티는데 의원직 계속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민심 악화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총선에 막 계속 또 그치. 영향을 끼칠 거야. 민심 계속 맞게 되면 계속 버티게 되면은 지지율 총선뿐만 유세는 못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총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선 자금 그 문제까지 계속 거론된단 그렇죠. 말이야. 예. 그러면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쫙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찍 된 거예요. 이건 상황은. 그러면 이제 손주를 돌봐셔야 될 그럼 그런 상황. 집에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심심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셨으니까 환송사를 예. 보내드립시다. 잘 가세요. 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거는 국민 TV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와, 최유환 총리 또 이렇게 몰아간다. 또 이렇게 최유환 몰아간다. 평론가의 와. 환송사였습니다. 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차기 총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오세훈, 김문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셨어요. 다른 그 외에도 사람들보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 갔다가 와가지고 놀고 있는 권영세. 이분은 근데 나오는 순간 청문회에서 완전히 홀라당 다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홍사덕. 지난번에 김기종 예. 사건 때문에 그래서 민화협인가? 좀 껄쩍지근하죠. 예, 민화협도 그 내려놨는데. 내려놨는데 예. 어쨌든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고. 저는 홍사덕 씨하고 개인적인 예전에 그 만남이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라서 제가 공연을 할 때 나마스테라고 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룬 공연을 할 때 또 이분이 와서 공연을 봤어. 그리고 보고 나서 너무 감동했다고 또 배우들한테 술도 한 잔 딱 사주고 이러고 갔어요. 연출자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연출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아니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나는 공연을 보러 와서 중간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있잖아요. 네. 다 사람 몰고 왔다가 그냥 우르르 나가는. 그러면서 공짜로 또 오고. 그런 분들을 진짜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몰래 소리 소문 없이 다 표를 딱 사가지고 와서 보고 또 잘 봤다 그러면서 배우들한테 또 딱 쏘고 그 자리에서 또 남아서 끝까지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홍사덕 씨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
그리고 권영세도 이야기가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지난 대선 예.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유력하다기보다 뭐랄까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세훈과 김문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서로 저걸 해봅시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누굴 낙점할 것인가? 누구?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오세훈을 밀지 않겠느냐. 아하. 왜냐하면은 원래 소위 얘기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예. 무상급식 가지고 딴지 걸게 된 게 누구 보고 따라 배운 거예요? 오세훈 보고 배운 오세훈 보고 배운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날아갈 위기에 있잖아요. 네, 그 날아갈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예. 일정 정도 보수 진영에서 예. 오세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강용석에 대해서도 아니,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키워준 것이 누구냐? 홍준표예요. 오세훈이 낙마되고 나중에 키워준 게 이제 홍준표야.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그렇게 버린 거에 대해서 미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크고 예. 잘생기고 변호사고 서울시장 경험 있고 하면서 국회의원 경력 있고 하는 보수 쪽에서 아이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을 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약속했잖아. 근거가 예. 참 박약하다. 네. 그러면 저는 김문수를 당연히 선택을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건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기 목을 조르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난국을 아무래도 그래도 어떠한 정치적인 국면이든 있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와 칼자루를 뺏겼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당연하죠, 그건. 지금은 완전히 칼자루를 뺏겼어.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갖다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건 막아야 돼. 칼자루를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아젠다를 내가 선점해야 그걸 갖고 뭐 조작도 할 수 있고 회유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는 가장 최고의 카드일 수도 있다. 왜냐?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이런 거 위원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하여튼 아이콘들을 자기가 달고 있어. 그리고 이전에 야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의 소통들도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소통이나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 도지사로서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서의 지지 계층이 있고 수도권의 지지 계층이에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거예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리를 딱 시켜주면 그러면서 이제 칼자루를 갖다 좀 일부 나눠주면서 대신 자기는 살고 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김무성 대표와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대권 후보로 어떻게 나서든지 간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자기들끼리 그랬어. 싸우기도 할 수 내가 있잖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칫하면 낙동강 오래할 되겠네, 무대 오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아까 대통령 출국을 밀어놓고 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에서 김무성 대표의 의도는 예. 내년 총선 어차피 공천할 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김무성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승리하고 패배에 달라지겠지만 관리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관리형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관리하면 정의원 시험에 다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거야. 그래서 예. 관리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오히려 정권은 김무성 대표의 의도에 맞고 예.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예. 김무성 입장에서는 김문수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대적할 만한 카드가 향후에 총리로 가는 거를 예.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니라는 생각하면서 그럼 누구지 하니까 정호원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요. 거야. 근데 그 외에도 관리형으로 할 만한 몇몇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관리형으로 갔을 때는 김무성은 좋아. 좋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계속적으로 공격이 지금 대선 자금 수사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만 되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난리 나요. 외통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김문수를 내가 밀어주는 척하면서 나랑 손잡자. 예. 그러면서 백분간 회동. 그런 거 자기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봤죠. 예. 백분간 회동 딱 하면서 김무성이 지금 현재로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총리를 딱 제인하면서 인기를 끌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싸워봐라. 예. 그 대신 내 대선 자금 수사 건드리지 않기 이러면서 약속하고. 근데 그럴 만한 그럴 머리가 수가 될지 모르겠고. 주변의 사람들. 예. 잠깐. 네? 그럼 우리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된 셈이네. 이거 큰일이네. 에이, 근데 나 그럼 청와대에서
오는 거야? 자리라도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치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트렌드는 예. 그 누구도 사실 예상은 하지만은 예상? 하여튼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만큼 현재의 민중의 분노가 예.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네, 그 18일, 18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봤을 보세요. 때, 아니, 내 새끼 죽은 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난 일이거든. 그럼요. 근데 거기 유가족들 연행하고 얼굴에다가 안경 벗겨서 스프레이 뿌리고, 네. 그것도 불법이야. 그럼 다, 얼굴에다가 직접 쏘는 거 불법이라고. 차벽 친 거 이 자체가 불법인데. 그건 위헌이야. 불법 정도가 아니라. 위헌인데, 정말. 이런 상황인데, 민중들의 투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고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예상일 뿐이지, 맞아요. 사실은 민중들의 투쟁이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서 이 질서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25일, 26일 투쟁에 더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 양반이 시켰어요. 이 이런 식으로, 의견은 이런 우리 식으로. 피디님 의견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김성수 씨의 예. 저를 시킨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정말 오랜만에 차벽이 뚫렸잖아요. 네. 유가족들을 시민이 구출해내는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예, 놀랐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와. 사실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저도 가고는 네. 싶었는데 개인사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집안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 방송 생방송하는 걸 통해서 다 보고는 그렇죠. 있었어요. 우리 다 관심이 있었죠. 근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들, 그러니까 네. 저희 내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아이들처럼 그 배에 예. 실려 있고 실려 있는 아이들처럼 그 고립된 데에 빠져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생각 확 드니까 그게 상징이라니까. 예,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그런데 그러는 거야. 마치 명량에서 그 어민들이 어민들이 막 이순신의 배를 구해내듯이 차벽을 뚫고 시민들이 가서 구해간 거야. 유가족들 다시 한번 박수. 예. 근데 그 이상호 기자 어떻게 됐나 몰라? 네,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죠? 예. 아니 도대체 뉴스를 언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 다음 알겠습니다. 이제 불법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네, 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호 기자가 그때 굉장히 예. 활약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그 이유가 업무방해라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라고 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 잡혀갔었는데 공무가 소화전에 물을 훔치는 게 공무냐? 참 정말. 근데 세상에 난 이번에 예. 경찰청의 발표를 보면서 자기는 과잉 진압이나 그런 과격 진압이 없었대. 예. 참 세상에 그런 분들이 승진하는 더러운 세상. 총리가 예.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이번에 날라가니까 예. 아마 나도 한번 총리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겠다. 대변인이.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정리해 보면 이완구 총리의 사태 그리고 그 사태 이후에 새로운 국면들 이런 것들 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제 통화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140차례, 140차례. 우리 아버님이랑 내가 통화한 것보다 조금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40차례나 통화했다. 근데 일본 갔다 왔죠? 예.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40차례 통화를 했으면은 이것도 40분 정도라면은 사실 최후한 평론가하고 나하고 한 40분 통화하나? 더 하잖아. 그거보다 좀 더 하나? 카톡은 더 하잖아. 그래도 100번은 안, 우리 100번은 안 카톡을, 되지. 주로 카톡을 하지, 주로 통화를 카톡을 안 하잖아. 그치, 맞아. 사실은. 그래. 통화는 한 4, 50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깝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지. 사실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 참.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말 없음. 예. 지금 아무 말 없잖아요. 눈치만 보고 있죠? 예, 아무 말 없죠. 숨만 쉬고 있어요. 네. 숨만 쉬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이완구 예. 아웃되고요. 예. 구속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김기춘 공소시효니 뭐니 해가지고 예. 김기춘이라든지 이병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되게 어렵고 나머지 메모가 나온 사람들 중에 수위를 홍문종이라든지 뭐 서병수라든지 이렇게 수위를 정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세월호 1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막 커진 상태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분노에 불을 붙인 상황이고 민심 이반되고 이런 상황인데 민중들의 투쟁이 분노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까지 딱 자른다라고 아니라 그 투쟁, 그러니까 민중의 분노에 따라서 이 수위가 조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야당도 예. 거론하면서 몇몇 사람 끌고 물귀신처럼 들고 가져갈 것이다.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태우래. 노무현 노무현 때 참여정부 때 성완종이 2차례나 사면받은 건 이례적이다. 근데 그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자민련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렇죠. 한나라당 그 인수위 쪽에서 요청을 해서 예. 2차례나 됐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사면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되지만 예. 저는 야당에서도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 돈을 받거나 향을 접대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 충분하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 무조건 여당이 무조건 여당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귀신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래서 것이죠. 이런 물귀신 작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글쎄 뭐가 있을까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참 아버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 투쟁할 때 뭐 어떻게 하자는 거? 투쟁할 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버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드러내라. 예, 맞아요. 깨끗하게 다. 제가 배운 거로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보지만 민중들은 현실로서는 굉장히 미련하고 우왕좌왕하고 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그렇죠. 진보하는 그 역사에 정치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다 보여라. 그렇죠. 민중들을 믿고 국민들을 믿고 다 보이되 나 혼자 잘나서 막 가지 말고 국민들과 반부 앞서서 그렇죠. 열보도 아니고 반부만 앞서서 리드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권에서 이 물타기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은요, 다 까는 거예요. 다 까는 거지. 받은 게 있다면 다 까세요. 먼저. 그리고 그거 깐 것들 보면은 이제 무슨 공소시효 같은 거 다 지난 것들도 있을 테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받아가지고 좀 뭔가 질척거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사과를 하고 자복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감싸려고 무슨 국회 갑자기 방탄국회 만들어 이런 거 야당이 하는 꼴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 민심은 이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 내부 단도리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에 대비해서 혹시나 정말 이상한 의혹들 있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갖다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법무팀 꾸려가지고 그런 거 왔다 그러면 바로 무고로 그냥 깔 수 있게 그렇지. 당당하게 하시고 다만 문제되는 건 확실하게 걸러내고 설사 정말 가까운 의원이나 관계자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사법처리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끌어낼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읍참마속.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언론 플레이 되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저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 근데 여기는 비교해보니까 8이면 여기는 2밖에 안 받았다. 근데 일을 그냥 난데없이 하면은 언론 보도는 이게 거꾸로 막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획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전략적 마인드가 정말 그렇죠. 필요하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에 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왕구 총리 사퇴 이후의 전국을 어떻게 해야 더욱더 이반돼 있는 그런 민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게 좀 집결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정한 그런 부패 세력들의 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 네. 저는 감히 생각하건데 절 칭찬하시려는 거 아니죠? 이번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보궐선거가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선거예요. 4월 29일.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던진 이상규 후보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제천 출신 천재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네.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관악을이 아닙니다. 저는 관악갑이에요. 네. 저는 상관은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 행동하는 것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이나 미디어 통해서는 접하긴 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던진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 그럼요.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트위터 글들이나 또 굉장히 페북의 많죠.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규 전 후보의 그런 결단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새로운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새정치연합 쪽에서 예. 좀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부에서 이미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움직인다 해도 굉장히 쉽진 않아요. 현재 근데 상황은. 천정배 정동영이라고 하면 예. 그런 부담은 없잖아요. 그 통합진보당이랑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이번 4.29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예. 저는 예전에 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확실하게 여당이 유리한 선거인데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체로 인해서 벌어진 그렇죠. 선거잖아요. 근데 유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국민모임이든 정의당이든 통합진보당 구통합진보당이든 야권들이 한번 훑어가지고 예. 딱 정리되는 선거다. 아하. 이래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은 나중에 내년에 있는 총선과 대선 연결된 대선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4.29 재보궐선거 또 가을에도 있을 수 있지만 훑어버리는 야권 전체를 다 정리하는 선거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사태가 탁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잘만 하면은 확 쏠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흩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아니면 다른 유력 주자들한테 쏠림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쪽으로 몰릴 수 있겠다. 그렇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계기점이 된 것이 과연 얼마 전에 그 후보 사퇴한 이상규 후보가 예. 계기점이 될 건지 안 될 것인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뭔가 물밑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지금 언론에 나오는 잠깐만요. 예.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를 자세히 저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분석했던 사람일 때 아는데요. 나오는 답변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각각 제대로 이렇게 보정돼서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50대, 60대 가중치가 이상할이 더 많이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왜 예전에는 핸드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왜 나오는 것이 다 KT, 집전화 번호만, 유선전화만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 숫자들 하나하나 잘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상할이 많지 민심과 괴리가 되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금 믿을 것이 아니다. 단 물 밑으로는 부글부글 분노가 형상화되고 있다. 요거는 정확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예. 결과 모든 선거구가 지금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중원 정도만 빼놓고 거의 다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고요. 관악을 같은 경우는 세 후보가 다 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두 후보가 서로 정태호 후보죠.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손을 잡기만 하면 판세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성남이든 또 강화든 새누리당 예. 산하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연구한 여론조사를 참조하더라도 네. 지금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박빙이다. 그러니까 삐까삐까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막 혼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네. 그 차이가 예전엔 꽤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4개 선거구가 다 지금 박빙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야권들은 이 민심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민심을 등에 업고 그걸 제대로 업고 정말 나아갈 길들을 갖다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정말 좀 당부를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민중들이 그건 오시는 후보와의 그 개인적 친분 때문은 아니죠?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전 지금 저 관악 을 아니라니까 갑이라니까. 1년에 몇 차례 통화하시죠? 통화한 적 없어요. 아하. 네. 예. 한 차례도 없습니다. 잘 도망가시네요. 아 예. 진짜요? 카톡은 이 하시는 사람 거죠? 잡으려고 그러네 진짜. 카톡은 하시는 카톡도 거죠?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상해 진짜가.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문제는 권력이고 문제는 정치고 그 정치와 권력의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 현실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정식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권력이 무서워하죠. 자, 25일 투쟁에서 만납시다. 예. 이거는 최요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물론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예. 무척이나 다들 반가울 거라고 반갑겠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는 주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고 다음 주에 최요한 김성수의 맛있는 수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김성수의 맛있는 수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